아니, 분명히 약을 먹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1년에 한 번 구충제 먹으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약 한 알로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상담을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이 많아집니다. 약도 먹고 손도 잘 씻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속이 더부룩하고 가렵고 이유 없이 피곤할까요? 참 이상하지요? 안녕하세요. 100세까지 당신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 100세 하루보약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응원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덕분에 더 많은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기생충 이야기입니다. 기분이 찝찝하다, 속이 불편하다, 이유 없는 가려움과 피로감이 반복된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다고 한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 구충제 한번 먹어야겠다. 그리고 약을 먹고 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기생충은 구충제가 해결한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약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까요? 혹시 우리 일상 속 다른 무언가가 기생충과 세균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충제는 1년에 한 번 잠깐 몸속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매일 반복하는 습관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위와 장에 영향을 줍니다. 무엇이 더 오래 몸에 영향을 줄까요? 약일까요? 아니면 식탁일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몸속 환경을 만드는 건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입니다. 저에게 이런 상담을 주신 70대 어르신이 계십니다. 선생님, 인터넷에서 보니까 기생충 때문에 암도 생긴다는데 저 큰일 나는 거 아니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세요. 공포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혹시 내 생활 습관이, 내 위와 장의 환경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걸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커집니다. 예전엔 아무거나 먹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나만 탈이 난다. 이런 경험 많으시죠? 같이 회도 먹고 같이 찌개도 먹었는데 왜 나만 설사를 하지? 왜 나만 배가 뒤틀리지?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기생충 때문인가? 혹시 큰 병이 온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달라집니다. 특히 장과 위가 가장 먼저 변합니다. 위산이 예전처럼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음식이 들어왔다가 금방 지나가던 시절이 아니지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래 머물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생충 때문일 수도 있지만 기생충만이 원인은 아니다. 그리고 내 장 환경이 이미 예전과는 다르다. 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관리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약 이야기보다 식탁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 문제인지, 무엇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공포스러운 리스트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약보다 귀한 것은 매일의 밥상, 위와 장이 버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기생충뿐 아니라 세균, 독소, 염증까지 모두 좌우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장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약 먹었는데 왜 불안할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한 번만 의심해 보겠습니다. 구충제 한 번 먹었으니 괜찮겠지. 손 씻었으니 끝났겠지. 생선만 안 먹으면 괜찮겠지. 과연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문제의 일부만 보고 안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 왜 나만 탈이 날까? 바로 나이 들면서 달라진 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유독 나만 탈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요즘 더 자주 드시죠?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고기, 회, 찌개, 아무거나 다 먹고도 멀쩡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밤에 더부룩하고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이거 기생충 생긴 거 아닌가? 이 생각입니다.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먹은 사람은 멀쩡한데 저만 계속 속이 이상해요. 그럼 제 몸에만 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변하는 곳이 바로 장과 위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됩니다. 위산이 예전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덜 씹고 삼켜도 위산이 강하게 소독해주고 분해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 속에 들어있던 세균이나 기생충의 일부가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탈이 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장의 움직임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먹으면 금방 내려가고 금방 나오던 장이 이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장 운동 속도가 느려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음식물, 세균, 독소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같은 생선, 같은 회, 같은 찌개를 먹어도 나만 더 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라고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나이가 들면서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건 내가 아닙니다. 장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장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침침해지면 돋보기를 쓰면서도 장이 변했다는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탈이 잦아지고 불안이 커지고 결국 기생충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면역력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두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외부 침입자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던 것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어떤 분은 멀쩡하게 집안일을 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나이 든 장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인정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 내가 늙어서 그렇구나 하고 체념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장 환경이 달라졌다면 거기에 맞는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처럼 아무거나 막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보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생충뿐 아니라 소화불량, 변비, 설사, 잦은 복통 같은 문제들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생충을 막는 첫 번째 방어벽이 무엇일까요? 약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위의 산성 환경입니다. 위산이 충분히 나오고 산성 환경이 잘 유지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많은 세균과 기생충이 그 자리에서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위산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깊숙이 장소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의 산성 환경을 지켜주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의 식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를 막아내는 첫 번째 문은 바로 위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산성 환경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산의 힘이 약해집니다. 위산이 줄어들면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예전처럼 강하게 분해하고 소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채로 장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안에는 세균도 있고 기생충의 알도 있을 수 있고 단순히 독소 성분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들어온 것이 아니라 들어왔을 때 버텨주는 환경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약보다 먼저 밥상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를 도와주는 음식, 산성 환경을 보완해주는 식습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특정 음식 하나를 딱 집어서 이거 드세요.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음식이 기적처럼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어떤 식품들이 위의 산성도를 보완해주고 소화를 돕고 어떤 습관이 위를 더 약하게 만드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맛이 살짝 느껴지는 음식들, 발효 과정을 거친 음식들, 이런 것들이 위의 산성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고 자극적인 신맛을 갑자기 많이 섭취하면 위 점막이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막은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많이보다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위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참아가며 먹는 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를 산성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위를 더 약하게 만드는 습관도 있습니다. 식사 후 곧바로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사 지시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라면 당연히 드셔야 합니다. 다만 이런 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위산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방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와 장을 보호하는 식습관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아주 차가운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급하게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위의 기능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런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위의 산성 환경을 깨뜨리고 결국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맛 나는 것 좀 먹고 발효식품 먹으면 기생충 걱정 끝인가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성 환경이 잘 유지되면 기생충이 정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몸속 깊숙이 자리 잡은 일부 기생충은 식습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공포도 과신도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영역과 병원이 해야 하는 영역을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의 산성 환경 말고도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향이 강한 채소, 유황계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냄새 때문에 손이 잘 안 가기도 하지만 이 식품들에는 살균과 항균을 돕는 여러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으로 먹느냐, 살짝 익히느냐, 오래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안의 성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고령층에게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생식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냄새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유황계 성분이 많은 식품의 역할과 나이에 맞게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냄새가 강한 채소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늘이나 파, 양파 같은 음식만 봐도 속이 불편해진다고 하십니다. 냄새가 강해서 싫다는 분들도 계시고 먹고 나면 트림이 올라와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들에는 유황계 성분이라고 하는 독특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항균, 살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고기를 먹을 때 늘 파나 마늘을 곁들였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터득한 지혜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갑자기 양을 확 늘려버리면 위와 장이 깜짝 놀랍니다. 특히 고령층은 점막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생으로 강하게 먹는 방식은 오히려 속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성분을 먹으면서도 위통, 속쓰림, 설사 같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살짝 익혀서 부드럽게 섭취하는 것, 이것이 고령의 장에 훨씬 더 맞는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손질과 보관 방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늘이든 양파든 자르고 나서 오래 공기에 노출되면 성분이 달라집니다. 냉장고에 며칠씩 꺼내 넣었다를 반복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생리활성 성분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다듬어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만큼이나 그 음식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 점을 놓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연식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데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을까? 물론 식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생충은 식습관이나 민간요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몸속 깊이 자리 잡았거나 간이나 담도, 폐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주는 기생충은
반드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민물 생선에 덜 익힌 민물고기, 야생동물의 생식 경험이 있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피곤하고 가렵고 소화불량이 반복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럴 때는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나 기생충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인터넷에서 본 약을 스스로 사서 먹는 것입니다. 자가치료는 오히려 증상을 흐리게 만들어 진단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심되면 확인한다는 태도입니다. 괜히 불안해하면서도 병원은 미루고 인터넷 정보만 계속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과 몸 모두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약이 필요한 순간과 생활 습관이 중요한 순간을 구분하는 것, 이것이 건강관리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활 습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체온과 장운동입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 손발이 늘 시리고 배를 만지면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생충과 세균이 머물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장운동도 느려지고 피가 돌지 않으니 면역 반응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몸이 강한 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체온과 장운동, 그리고 따뜻한 음식과 생활 리듬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실천하면 몸이 스스로 강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이 늘 차갑다고 느끼는 분들, 겨울뿐 아니라 여름에도 손발이 차고 배가 차가운 느낌이 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체질이 이래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 체온이 장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장이 따뜻하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차갑고 장까지 차가워지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에게는 훨씬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 따뜻한 몸이 곧 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따뜻한 음식을 권하게 됩니다. 아주 맵고 짜고 자극적인 국물로 속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속을 편안하게 덮여주는 따뜻한 죽, 미음, 국 형태의 음식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체온계를 들이대면 36.5도가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이 느끼는 온기, 배를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식사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장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장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넣어주고 일정한 시간에 쉬게 해주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새벽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에 폭식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장의 운동도 엉키게 됩니다. 장 운동이 엉키면 체온도 더 낮아지고 면역도 약해지고 불편감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보입니다. 기생충을 내쫓는 건 결국 약 한 알이 아니라 잘 움직이는 장입니다. 장이 스스로 밀어내고 쓸어내고 배출하는 힘을 회복하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이런 힘을 만드는 것이 바로 따뜻한 음식, 일정한 수면과 식사 리듬, 그리고 과로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몸이 스스로 버티는 힘이 생기면 괜한 불안도 줄어듭니다. 혹시 기생충일까? 라는 생각에 떨기보다 내장이 꽤 튼튼해졌구나 하는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 중에는 우리 몸을 돕는 유익균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해균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익균들이 충분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온 기생충이나 유해균이 정착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자리가 꽉 차 있으니 새로 들어온 손님이 눌러앉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것을 저는 종종 집주인 효과라고 부릅니다. 집주인이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불청객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유익균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특히 발효된 음식들, 꾸준히 먹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단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김치 하나만, 된장 하나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브랜드, 특정 음식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발효식품이라는 큰 범주입니다. 발효를 거치며 만들어진 미생물이 우리 장에 들어가 환경을 조금씩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역시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짜게 오래 숙성된 발효식품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위와 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양을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잠깐은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장 속에서는 유해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됩니다. 유해균이 많아지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심해지고 면역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단 음식 줄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혈당 때문만은 아닙니다. 장내 환경 전체가 당분에 의해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생충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달콤한 간식,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점점 그려지실 겁니다. 따뜻한 몸, 규칙적인 리듬, 발효식품과 유익균, 지나친 당분을 줄이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야 합니다. 바로 쓸어내기 전략입니다. 무엇을 넣느냐만큼이나 얼마나 잘 내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장 속에 오래 머물수록 문제는 커지고 빨리 통과할수록 깨끗해집니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을 청소하는 진짜 방법, 식이섬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령층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식단 형태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약을 떠올리십니다. 변비약, 장청소약,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배출 속도입니다. 장 안에 있는 내용물이 오래 머무르면 썩고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고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일정한 속도로 잘 흘러가면 문제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든 세균이든 독소든 결국 몸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배출 속도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지만 그 대신 변의 양을 늘려줍니다. 양이 늘어나면 장벽이 자극을 받아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마치 기차가 지나가듯 장 전체가 리듬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 속에 있던 것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장은 쓸어내야 깨끗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특정 약이 아니라 움직임과 배출이 진짜 청소입니다.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생야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단한 생채소를 많이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가 불편하거나 위가 약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채소를 충분히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거나 죽이나 스프 형태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조류, 채소, 곡류를 특정 품목 하나가 아니라 그룹으로 생각하고 다양하게 섞어 먹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날로 많이 먹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령층에서 생식은 오히려 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 것에는 미생물과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위산과 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채소라도 살짝 익혀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음식, 익힌 음식, 적당한 섬유질, 이 조합이 장을 안정시키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는 식탁을 꽤 많이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내보낼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조심해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바로 조리도구입니다. 도마, 칼, 행주 이 일상적인 물건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오염이 일어납니다. 생고기를 썬 도마로 다시 채소를 썰고 생선을 만졌던 칼로 과일을 자르고 오래된 행주로 그릇을 닦는 순간 교차 오염이 시작됩니다. 기생충뿐 아니라 세균 전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음식 자체만 의심하면서 정작 조리 환경은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마 하나, 칼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생고기와 어패류를 다루는 도구와 채소, 과일을 다루는 도구는 반드시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색깔이 다른 도마를 사용해 구분하거나 최소한 뜨거운 물로 충분히 세척하고 말려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젖은 행주를 며칠씩 쓰는 습관도 고쳐야 합니다. 습하고 따뜻한 행주는 세균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식품 자체보다 조리 환경이 더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탁 위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골라와도 잘못된 도구 관리 하나로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위생 수칙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을 뿐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면 불안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핵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약보다 먼저 밥상을 점검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따라오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기생충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결국 결론은 우리 몸의 환경, 위와 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쓰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은 약이 아니라 밥상과 생활 습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죠? 약을 먹었는데도 왜 불안할까? 이제 그 질문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불안의 정체가 꼭 기생충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매일 반복해온 생활 습관, 식탁, 위와 장의 환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미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약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은 필요할 때 반드시 힘이 됩니다. 다만 약이 지나가고 나서도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들어 온 장의 환경이라는 사실,
그 부분을 함께 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증상이 의심되면 겁먹지만 말고 병원에서 확인하자는 것. 둘째, 위와 장의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줄여보자는 것. 셋째, 발효식품과 식이섬유, 따뜻한 음식으로 장의 기본 체력을 서서히 만들어주자는 것. 이 세 가지만 천천히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는 너무 늦었어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밥은 가능한 한 일정한 시간에 찬 음료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달콤한 간식 조금만 줄여보기, 익힌 채소 한 숟갈 더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몸은 변합니다. 장이 편안해지고 배가 가벼워지고 속이 덜 더부룩해지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내가 내 몸을 다시 주인처럼 돌보고 있구나. 그리고 혹시 지금도 마음 한편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혹시 기생충이면 어떡하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의심되면 검사하면 됩니다. 필요하면 치료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나라도 더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부담이 아니라 작은 점검표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는 식사를 너무 불규칙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차가운 것만 찾고 있지 않은가?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가? 발효식품과 섬유질을 꾸준히 먹고 있는가? 계속 불안하면서도 검사는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을 조용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이유 없이 피곤한 날들 그러나 그 나이듦 속에는 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속도를 조절하고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지혜를 꺼내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응원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이 내용이 더 잘 전해집니다. 여러분, 약보다 먼저 밥상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 생활 리듬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두려움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 바로 나를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진짜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식탁, 그리고 장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